몇 달 전에 이사 온 앞집 여자 말이야.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왜 사람 좋아 보이던데? 당신도 사람 삐딱하게 보고 그러지 마.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조용히 자라고 욕망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불륜은 멀리 있는 낯선 사람과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매일 마주치는 사람, 같은 공간에서 웃던 사람,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륜은 왜 낯선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과 시작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심리적 거리의 착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 아이 친구, 엄마와 7년간 이어진 불륜 커플입니다. 이 커플은 한 초등학교 학부모로 자녀가 같은 반 친구로 처음 만났습니다. 아빠들끼리도 친해졌고 가족 단위의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두 가족 중 아빠 A와 엄마 B가 함께 자주 사라졌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 끝나고 아이 데리러 오는 시간에 맞춰 따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주야간을 하는 관계로 시간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했죠. 처음엔 공감대로 시작됐지만 이후에는 정기적인 관계로 이어졌죠. 양쪽 모두 이혼을 고려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로 끝까지 덮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매개로 한 접촉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 때문에 만나고 아이 때문에 참으며 결국 아이에게 상처를 남긴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친정 언니와 동생 남편, 가족끼리의 충격적인 불륜입니다. 결혼 후 남편은 동생의 언니와 자연스럽게 왕래를 했습니다. 처형하며 지내던 두 사람은 바쁜 아내 대신 시간이 자유로운 남편이 친정엄마 병간호를 함께하며 가까워졌고 이후 문자, 통화가 잦아졌다는 사실을 동생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찜찜하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던 동생에게 어느 날 둘이 함께 야구장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아내의 친구에게 포착되면서 모든 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지역이 아니라 원정 경기를 관람한 거죠. 들키고 난 후 둘 다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다며 발뺌을 했죠.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마음의 경계를 늦출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안전망 착시 현상이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여보, 옆집 여자랑 그냥 친구야. 알고 보니 남편과 10년 지기 애인이었죠. 한 단독주택 단지, 맞은편 집의 부부와 이웃으로 지낸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옆집 여자는 초등학교 친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옆집 여성은 늘 웃으며 인사하고 종종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심지어는 같은 헬스장도 다녔습니다. 아내는 참 오랫동안 잘 지내는 친구구나 라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남편이 휴대폰을 바꾸며 백업 중 실수로 다른 기기에서 10년치 문자와 사진이 복원되어 버렸습니다. 그 안엔 두 사람의 기념일 축하, 생일, 심지어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이혼을 하는 커플도 보았습니다. 익숙함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방심은 진실을 덮는다는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대부분 아무도 모를 거라는 확신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 상대가 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반전의 주인공은 나였다. 고등학교 수학선생 학선 씨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이 된 여사친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여자는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 각방이고 이미 부부관계는 끝난 상태라고 했고 그래서 둘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였고 심지어는 학선 씨를 제외한 다른 남성과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남편은 모르는 상태였고요. 난 진짜 몰랐습니다. 상대가 이혼한 여자로 알고 있었죠. 알고 보니 내가 불륜의 상대이고 그 주인공이 나였다는 것을요.
불륜은 때때로 당사자조차 자신이 불륜인지 모른 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진짜 반전은 내가 불륜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방어적입니다. 하지만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겐 경계심이 무뎌집니다.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문틈으로 감정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또 공감의 연대가 사랑으로 착각되기까지 합니다. 같은 아이 학부모로서의 고충, 비슷한 시기에 이혼한 경험,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하소연, 이 모든 공감은 감정적 유대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로 바뀝니다. 접촉 빈도의 법칙을 아십니까? 광고에서도 쓰이는 이 원리입니다. 자주 보면 친숙해지고 친숙하면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가 기울어지면 사랑이 되기도 하죠. 외로움의 틈을 파고드는 친절이 불륜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딱히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말 들어줬어요. 불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외로운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쉽게 감정의 줄을 잡습니다. 이런 불륜이 왜 오래 지속되는가 궁금하시죠? 불륜은 대부분 금방 끝날 것 같죠? 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의 불륜은 5년, 10년씩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관리하기 쉬운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만나야 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는 관계보다 같은 동네에 같은 직장, 같은 모임 사람은 훨씬 조율이 쉬운 관계입니다. 그만큼 들키기 어렵고 숨기기 좋죠. 둘째, 감정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을 뿐이야. 내 배우자는 나를 몰라줘. 근데 이 사람은 알아주거든.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중독보다 끊기 어렵습니다. 셋째, 은폐된 일상 속이 드라마처럼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드라마틱한 관계로 삽니다. 현실은 가족과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도 의논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할 뿐이죠. 그러나 감정은 따뜻한 문자, 짜릿한 눈빛, 은밀한 데이트가 기다리는 곳에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넷째, 불륜의 중독성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불륜을 도파민 중독이라고도 말합니다. 몰래 하는 사랑, 숨겨야 하는 대화, 들킬 듯 말 듯한 스릴. 이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하고 그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불륜이 오래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침묵, 그리고 방조 때문입니다. 이 관계들이 은폐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모른 척해. 우리도 불편해져. 불륜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 피해볼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겉모습은 너무 멀쩡한 사람들. 교회 다니고 아이도 잘 키우고 어른들께도 잘하는데 그래서 더 충격이 크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도덕적 기준이 흐려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면 외도를 할 수도 있다는 변명이 사람들의 죄의식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불륜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모르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입니다. 왜 아빠가 나한테 화를 낼까? 왜 엄마는 항상 핸드폰을 숨길까? 아이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압니다. 가정의 균열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아이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배우자는 자신이 왜 사랑받지 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피해자들의 흔적 없는 고통만 남습니다. 그들은 왜 잘못된 만남을 끊지 못하는가? 심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은 탈출구가 된다고 믿는 정서적 의존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 설레는 기분,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무너진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존감 회복의 착각입니다. 끊지 못하는 이유는 끊으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순간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속 속이는 게
낮다고 여깁니다. 불륜 관계의 경계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뒤틀리고 감정은 왜곡됩니다. 그 선은 어디서부터 지켜야 할까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입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말하고 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방관이 아니라 또 다른 침묵의 공모자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